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금요일 시간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여러분을 위해 나와 계시네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차장,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종목 좀 더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또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서 어떻게 종목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메일유업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5,000원에 50%예요. 비중도 매수가도 네.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전 예. 안 하다가 이거 할지도 몰라요. 나이가 먹어서. 근데 어떻게 됐네요. 네, 보유하시고 1년 가까이 보유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예, 엄청 오래됐어요. 1년 이상 되셨나요? 예, 그 한 5만 원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45,6천 원 다 돼가요, 오히려. 예, 메일유업. 지금 손실폭이 꽤 나오고 계시는 데다가 비중도 크시고 보유기간도 기신데 저희 어떤 점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릴까요?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좀 내비두면 될까, 좀 올라가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안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오르면 뭐 좀 매도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물어볼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아니면 수익이 가능할지 매도 시점,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메일유업의 오늘 종가를 확인하겠습니다. 메일유업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기업이에요. 마트 가면 많이 보이시죠? 메일유업. 오늘 주가는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0.98% 하락해서 35,500원. 최근 기관이 매수하면서 이 주식이 반등을 주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세 분 카운슬러가 다 메일유업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릴게요. 먼저 기본적 분석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네. 한 줄 평해 주세요. 한 줄평. 피는 거쳤지만 아직은 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한 2년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 그 전에 57,000원 가고 나서 내려와서 45,000원 내에서 사신 거 아닙니까? 물 타가지고 해서. 예. 예, 그렇죠. 주식이 9,900원부터 시작해서 5배나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려왔을 때 사게 되면 계속 손실을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중장기 투자를 이렇게 손해보고 중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서, 바닥에서 사서 들고 있어 이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면 수익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주식의 행복한 투자자가 되실 텐데요. 그때 빠졌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유 산업 자체는 이제 성장하지 않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계속 있어가지고 9,000원, 10,000원대에서 57,000원까지 갔습니다. 목표가가 5만원대니까 거의 목표가 실현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마 시청자님께서 45,000원 한 5만원대 간다고 해서 사셨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벌써 목표가 갖다 내려온 것을 단기 기술적 반등을 보고 아마 추천하시고 사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거보다도 앞으로 한 30, 50% 이렇게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목표가가 있으면 그런 거 사서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금 현재는 이제 비는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재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좋은 일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런 쪽이 좀 이루어지면 다시 본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 쪽에서 원유 가격 물가 연동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가 연동제 하니까 젖소 사육도수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빠지죠.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래서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가격이 빠진 상태였거든. 그런데, 다시 이제 생산비 연동해서 4% 누적으로 4% 정도의 변동이 있어야만 이제 가격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낙농진흥회에서.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많이
기대감이 좀 축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실적 개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고, 하지만 이쪽에 산업 자체는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라 아직 이제 부진한 산업입니다. 성숙기 단계 들어간 산업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는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신선료 판매가 상반기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 그래 되면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데요. 상반기 그런 모멘텀도 있고, 또한 이제 조제 분유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국내외 전체적으로 판매가 좀 좋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한 이제 자회사 이제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자회사 계열사 MZ시드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쪽에도 작년에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식 사업 쪽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연간 적자가 한 30억 나는데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서 올해 한 예상 실적을 봤더니 EPS 수익성 기준으로 보니까 한 2,300원 잘 봐서 2,300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2,800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는 한 20배에서 25배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300원이니까 20배면 46,000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신단가가 저는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그렇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2.3%에서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2.5%라는 것은 상당히 이익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3%대인데 최소한 3% 이상은 성장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반등시 좀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시세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원. 지금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금부터 내려간다고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3개월 안에 45,000원 정도 내외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꼭 본전 이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 제시해 주셨던 목표 네. 주가는 그러면 중국의 그 우유 수출이 재개된다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신선유 네. 쪽에 재개가 되면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작년 대비 개선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은 이렇게 악재를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니다.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이어서 이슈 분석 들어볼게요. 예. 네. 이재우 차장님. 중국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우유가 좀 더 품질이 좋다고 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 걱정이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춘절 때도 뭐 일본 쌀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대요. 너무 안전성 때문에. 우유 앞으로 좀 모멘텀을 이쪽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이슈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올해 다시 성장 기대로 한 줄 평은 정했습니다. 네. 일단 메일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중국발 모멘텀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크겠죠. 예.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쳐서 이제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올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빠르게 올라오려 한다면은 중국발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 최병현 연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선유 쪽에서 어떤 중국전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조제 분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율이 높은데 국내외 쪽으로는 이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아직 조제 분유가 다시 이제 판매 재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성장, 완만하지만은 조금씩 성장하는 쪽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고, 낭동진흥에서 4% 누적 연동제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원유 감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유 소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사실 우유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게 낭동진흥에서 발표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공급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에서부터는 우려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먹게 보여져서, 결국 이제 작년까지는 어려웠으나 올해는 점진적으로 과하게 이제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은 하나씩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외식 사업 같은 경우도 철수를 했죠. 근데 외식 사업 같은 경우는 적자 사업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철수를 한 부분도
결국 네,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면서 구조조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이제 많이 안 빠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올해 성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시가총액 대비 밸류에이션은 결코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국발 성장 모멘텀을 기대를 안고 있는 종목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악재적인 부분들은 거의 좀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이제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이 상승이 일단은 시청자님께서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45,000원 시장의 매수가 뭐 정도까지 그 긍정적인 모멘텀과 실적이 그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가능하려 보여지는데 단기로는 일단 4만 원 정도 권역이 이제 적정한 목표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기본적 분석보다는 시각이 조금 더 보수적이죠? 아유, 예, 어쨌든 전 돈은 이비적지 날라간 건데, 아이고, 얘기만 들어도 고맙고, 이때 4만 원만 돼도 매수하려고 그래, 매수하려고. 4만 원만 돼도 고맙겠다는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럼 차트에서는 또 어떻게 이 종목이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민 대리님. 네, 일단은 매일 유업은 뭐 전고점 매물대에 주의하자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에 좀 뭐 이번 연도가 뭐 수익성 정상화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여러 이슈 때문에 매일 유업이 좀 단기 급등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 측면에서 뭐 외인이랑 기관 할 것 없이 양매수로 네,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많은 폭으로 올랐고요. 하지만 지금 작년 하반기 때부터 그 4만 원 미만 그 고점 부근에서 쭉 보면은 전고점들이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매물대 그 지금 뭐 37,000에서 4만 원대의 매물대는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 매물대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지만 너무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강한 수급의 연속성으로 깊은 조정 국면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라도 소폭 조정 국면을 통해서 재매수 기회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시청자분께서 좀 장기로 그동안 들고 오셨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면 지금 구매에서 단숨에 뭐 4만 원 이상까지 오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조정 국면을 활용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단기 고점 부근에서 뭐 매물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셨다가 좀 조정 국면을 활용해서 좀 더 저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 목표가는 한 37,000원 선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3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가격은 얼마가 좋을까요? 일단은 워낙에 저는 지금 손절가를 33,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32,000원까지 밀린다고 하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조금 더 목표 주가는 낮지만 또 트레이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로 마지막 차트 전략이 나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JT인가 또 있어요. JT는 그거 사가지고 좀 그건 돈이 붙었는데. 잘 드셨네요, 그거. 네,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이 빠져서. 트레이딩을 좀 해보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뭐 목표 주가까지 뭐 4만 원이나 4만 5천 원까지 중기로 보유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 중간에 뭐 한 3만 7, 8천 원 되면 한번 매도해가지고 또 기다려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손실폭이 좀 있으시지만 그 손실을 만회하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해보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오늘 매일 유업에 대한 세 분의 전략입니다.
한성민 대리가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이 보유 의견이십니다. 최병훈 전문가가 목표 주가를 45,000원까지, 손절가 3만 원, 이재호 차장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2,000원, 한성민 대리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했습니다.